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른증권 방송 송범선 수석 전문가입니다. 네, 충격의 시장입니다. 공포가 이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힘을 내셔야 되고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죠. 역사가 갑자기 얘기를 나오는데 이 역사라는 게 진짜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던 국사, 역사, 세계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주식의 역사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번에는 뭐 새로운 시장이겠지 이런 말들이 있죠. 하지만 언제까지나 새로운 시장이 나오더라도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 블랙스완 같은 시장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예전에 있던 것들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역사의 순환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급락장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 이전에 지금 뭐 약간 희망적인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희망적인 얘기가 공매도가 6개월 막는다. 이렇게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시장이 끝나고 우리가 3시 30분에 끝나죠. 3시 30분에 3시 30분 끝나고 6개월 막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매도를 막는데 중요한 거는 요게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언제였죠? 3월 11일 뭐 11일쯤 해서 한번 말이 나왔는데 공매도 관련돼서 그때는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들만 막는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공매도가 너무 과열된 것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있어요.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매수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밑으로 떨어뜨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너무 치중됐던 그런 종목들만 막는다, 공매도 막는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 공매도 과열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을 막습니다. 모든 종목이 뭐냐면은 지금 뭐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이렇게 나오죠. 유가증권 코스피죠.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부 다 전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큼 공매도를 금지하겠다 하는 거는 아무래도 공매도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위에서 막혀 있고 위에서 물량이 쌓이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매도 물량이 쌓이고 지금 못 올라가게 막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잘 안 올라가는데 이게 풀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좀 더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실상 우리가 너무 방금 전에 공매도 얘기를 해서 너무 희망적으로만 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어떻게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00, 이 코스피 지수의 월봉입니다. 월봉인데 지금 2607포인트가 고점이었어요. 최고점. 그리고 최저점이 1680포인트였습니다. 오늘 3월 바로 금요일날 3월 13일 금요일날 1680포인트까지 저점 떨어졌다가 마지막에 올라서면서 반등했죠. 자, 근데 요거를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떨어진 거냐 대충 따져보면은 40% 가량이 떨어졌어요. 40%.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40%. 야, 이 엄청난 폭락시장입니다. 자, 근데 요게 끝인가? 만약에 이 폭락 시세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 라고 한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뭐 공매도 금지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해?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상 공매도의 문제를 막는다라는 거는 6개월 동안 막는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문제죠. 우리나라 문제지만 미국에서 전 세계 1위 시장인 미국에서 계속해서 사망자 수가 늘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몇백 명 죽어나가는데 지금 이탈리아에서 계속해서 폭락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공매도를 뭐 6개월이 아니라 1년, 2년 막아도 계속 하락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상황 35%에서 40% 가량 떨어졌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지 요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역사를 통해서 알아본다 했으니까 예전에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시각에서 보면은 가까운 과거를 보시면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있었죠. 이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하는 등 굉장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리만 브라더스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정도 되는 그 정도로 엄청난 은행이자 IB 투자은행인 거죠. 자, 증권사를 겸해서. 자, 그런데 리먼 브라더스 뭐 이런 애들이 파산을 하니까 난리가 났었는데 이때 고점이 언제였습니까? 요때 2007년 2000포인트였어요. 2000포인트 2000이었는데 892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얼마나 지금 살펴보니까 무려 고점 대비 58%나 떨어졌어요. 58%.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야, 굉장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지금 현재 얼마 떨어졌다고 했죠? 40% 떨어졌어요. 40%. 근데 이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금융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그에 앞서서 2001년으로 돌아볼게요.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갑니다. 2001년 어떻게 됩니까? 2001년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었죠?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 있었어요. 뭡니까?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그런 9.11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 비행기가 와서 박아서 빌딩이 무너졌죠. 자, 언제였습니까? 이때 2001년 9월. 이게 보이죠? 이때가 가장 저점이죠. 2001년 9월 딱 나오죠. 463포인트. 야, 굉장합니다. 자, 아무튼 그 전에 고점이 얼마였습니까? 1000포인트였어요. 이때는 1000포인트. 코스피가 1000포인트가 고점이었는데 463까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무려 뭐 대략적으로 봐서 한 60% 가량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 딱 1000포인트가 아닙니다. 1020포인트, 1030포인트 이래서 60%가 떨어졌다. 아까 전에 서브프라임 때 58% 가량 떨어졌죠. 뭐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심각한 대공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뭐니 해도 1997년, 1998년에 IMF를 놓칠 수가 없겠죠. 자, IM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와, 굉장합니다. 이때가 이제 1995년, 1996년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떨어졌는데 와, 엄청납니다. 이때가 가장 최저점이었어요. 이때 1000포인트 찍고 최저점이 IMF 터지고 277이었어요. 277. 얼마 떨어졌습니까? 무려 대략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80% 가량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능가할 수가 없어요. 사실 1998년에 그 공포를 지금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뭐 고작 마이너스 40% 떨어진 시장이잖아요. 요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IMF 때는 모든 기업들이 줄도산을 했어요. 웬만한 기업들, 뭐 공장이든 뭐든 간에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기계를 잘 찍던, 근로자가 100명, 200명, 300명 되는 이런 기업들이, 흑자가 나던 기업들이 흑자 도산을 줄도산을 했습니다. 왜 흑자 도산을 할까요? 기업은 성장하고 있는데 도산을 하고 무너져요. 말이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이거를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매출이 5년 동안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5년 동안 늘어나고 뭐 단기 순이익이 5년 동안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그냥 폭삭 내려앉는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하청업체들은 어떻죠? 이 하청업체가 있으면은 위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수주를 받죠, 수주. 뭐 반도체로 치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 양대산맥이 밑에다가 이 명령을 내립니다. 지시를 내리면 오더를 내리면은 얘네가 반도체 부품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IMF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 아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이런 엄청난 회사들이 망한 거예요. 망하니까 밑에 있는 회사들이 매출은 올라오고 성장을 하다가 갑자기 위에 회사가 망하니까 그냥 망한 거죠. 폭삭 망한 거죠. 아무리 5년 동안 성장을 해도 위에 나의 물주가 망하면은 매출이 뭐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올라가다가 갑자기 0이 되는 겁니다. 0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왜냐면은 누가 주문을 안 하니까 위에서 명령을 내려야지. 뭐 자동차 시장이라면 현대자동차가 오더를 내려야지 자동차 부품 만들고 뭐 만들고 카시트 만들고 의자 만들고 뭐 하죠. 이렇게 타이어 만들고. 그쵸? 근데 현대자동차 망했다. 그러면은 밑에 타이어 회사 다 망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이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IMF 때는 그런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거는 아무튼 그거예요.
대기업들이 망하는지, 이런 대기업들의 부채 상황,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중소기업들이 갑자기 줄도산으로 IMF처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코스피가 40%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예전에 IMF 때 80% 하락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쌍둥이 빌딩 무너질 때 9.11 테러 때 60% 하락,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도 58% 하락.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방을 좀 더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인버스 ETF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코덱스 인버스 뭐 이런 거 있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이런 것들이 있고 2X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타이거, 그리고 아리랑 뭐 이런 것도 인버스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투자의 방안으로서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기업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 삼성전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7% 떨어졌죠. 굉장히 공포스러웠어요. 근데 삼성전자 다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까지 올라서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는데, 공매도 이거 6개월 동안 푸는 걸로 인해서 약간은 좀 더 다음 주 월요일 날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는 예상되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이랑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사망자가 늘은지 이런 것들을 관건으로 여러분들 주말 동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수가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80%까지 폭락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리시고 주식만 100% 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나 주식에 어떤 종목에 몰빵했어, 100% 몰빵했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주식에는 한 50% 60% 갖고 있다가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뭐 펀드도 있고 금도 있고 석유, 원유, 뭐 선물 옵션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마련해 놓고, 아까 ETF도 있죠? 하방으로 베팅하는 거, 떨어지면 돈 버는 겁니다. 2배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좀 더 키워야 돼요. 왜냐? 지금 마이너스 40%인데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파는데요. 오늘만 해도 외국인이 1조 원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긍정적인,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런 것들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할 수 있습니다. 3월 굉장히 힘든 시장이지만 3월 후반기 또 4월부터는 또 시장 좋아지고 또 하방 베팅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성공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면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많이 하락을 해서 힘드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혼자 하시면 힘든데 여러분들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여러분의 성함과 전화번호 입력해 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락을 하시고 질문하고 싶은 거, 궁금한 거 이런 것들 물어보시면 정말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송범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